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이제는 정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분명히 계속 재미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뭐 영화이든 뭐 드라마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흥미도는 많이 떨어졌고, 또 강도 높은 운동들도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위해 내가 추구하던 어떤 좋은 장비들에 대해서도 좀 떨어지는 거. 이번에 보면서는 갈 때는 안 봤는데 올 때 뭐 호주까지가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올 때 한번 봐봤어요. 뭐 영화편을 볼까 해서. 근데 이렇게 툭툭툭툭 돌리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냥 뭐 조금 판타지 같은 거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몇 번 보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이전에는 그걸 틀면서 수행 테스트 한다고 좀 봐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관심이 좀 없어졌고, 안 하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뭐 비행기 안에서 이게 일관되거든요. 일이 노팅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찾다가 봤는데, 그래도 찾아지는 거는 이제 조금 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와 그 다음에 옛날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하고 스즈메 문단속 이렇게 두 개를 잠깐 봤는데, 수행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데도 전체가 쫙 하면서 선명하게 뭐 알아차림 알고만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조금 이제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스토리를 봐요. 내용을 보는데 저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버킷리스트를 볼 때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데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각자가 너무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잭 니콜슨은 백만장자예요. 근데 죽을 병 걸렸고, 모건 프리먼은 너무 착실하게 살던 이제 차분한 사람인데 또 죽을 병을 걸려서 한 병실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모건 프리먼은 뭐 이제 비서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잭 니콜슨은, 모건 프리먼은 아내가 와서 이렇게 책 보면서, 그 장면 이렇게 딱 보면서 저는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보는데, 알아차림이 전체적으로 쫙 잘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러니까 잭 니콜슨이 보는 마음이고요. 모건 프리먼은 그 옆에서 가볍게 그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어떤 본인의 감각적 욕망을 발산시키는 걸 차분하게 보는 마음이고, 저는 이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지는 거예요. 스즈메 문단속도 이렇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들은 좀 거기에 철학을 담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심오한 철학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파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그 돌아가야 할 곳이 이제 당연히 맞는 곳이고 가야 될 곳임을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으로 저는 그 부분이 보이는데, 하지만 단 1년만이라도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딱 보면 그러면서 저 보는 마음에 이 존재의 애절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절한, 그러니까 저도 보는 마음에 그 애절함이 강한데 내가 이 정도의 수행만을 가지고 아는 마음 이렇게 하고 보는 마음 존재를 딱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제가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쫙 사마디가 이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수행이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생각이 되게 하면서 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보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처절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데, 저는 수행이 조금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요. 아는 마음?
야, 이거 아는 마음 얼마나 가야 이 보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이기기 힘든 게임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아랑까지 가는 도가지야가 아니라면 이렇게 절실한 보는 마음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더 내려놓고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진전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아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아지는 형태의 또 진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요즘은 좀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인데 쭉 알아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재미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여지니까 우스갯소리로도 그 이제 무띠보살님이 뭐 자동차에 그 정보살님 가시는데 뭐 자키 개는데 자키 개는데 사띠. 예, 제가 사띠 뭐 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선언 맞나 보다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수행에 미쳐가는 과정이 그래요. 일상에 분명히 과거 수행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순간, 울고 넘어가는 순간 희노애락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세간팔풍의 대상들인데 수행을 하면은 그랬던 순간들이 수행에 그 영감을 주는 것들로 바뀌어요. 다 인스퍼레이션을 준다고. 그리고 그게 아까 그 사회 있죠. 사회 법의 조사 그게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법의 조사하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오따마 스님, 사사나 스님, 아카스토 스님 법의 조사 다 달라요. 하는 방법이 성향이 달라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법의 조사를 했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내용 보면서 그냥 웃고 울고 그게 그거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뭔가 한 순간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법적으로 사유를 하게 되는 것들은 그것도 법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뭔가 사유가 돼가지고 그 사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미 그 영화는 한 몇 번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그러면서도 그건 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과거에 했던 것만큼 어떤 큰 의미가 부여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보다 수행에 어떤 영감을 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없으니까는 맨날 청소하고 샤워하고 뭔가 계속 막 부단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그런 게 안 되면 수행승이 아닌 상태로 출가한다? 그거는 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원력이 있어. 다른 원력. 제 은사 스님이 이제 수행 쪽보다 그런 원력이 있어요. 그 스님은 자기가 어떤 원력을 생겼냐면은 나는 모갈라나 존자처럼 신통력을 얻고 싶다라는 원력이 생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유를 해보니까 모갈라나 존자의 일대기에 다 훑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모갈라나 존자처럼 그 바라미를 쌓을 수 있을까 보니까 절을 많이 지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절을 많이 지어야. 왜냐면 그게 나와요. 경에도. 네. 그 부처님께서 누구였더라? 위사카였나? 하여튼 여자 신도가 정사를 이제 보시하고 싶다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 승자에다 보시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남아 있으면서 이제 그걸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 지금 안거 끝나가지고 나 이제 유랑 떠나야 한다.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면 부처님 그 비구 승단에서 한 분을 그 공사 책임자로 남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모갈라나 존자가 남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죠. 공사라는 게
절을 짓잖아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스님이 정말 출가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매년 하시는 게 뭐냐면 출가자 배출하는 거, 양성하는 거. 그러니까 출가자 양성하려고 하니까 항상 좋은 환경, 그러니까 천혜의 환경에서 출가자를 양성하고 싶으니까 양성하려고 정말 숲속에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장소를 또 본인이 찾아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어. 또 그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뭔가 지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원이 있어야 하니까는 자기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써. 그런 식으로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난 옳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관심사가 세간이 아니라 그거예요. 관심사가. 그건 일종의 공덕, 그런 출세관을 위한 공덕.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상해서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건 불확실한데 공덕을 쌓는 건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출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출가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키운다고요. 저도 그 스님이 키운 스님이에요. 그 처음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스님 손을 거쳐간 스님이 어림잡아 몇만 명은 될 거예요. 그 공덕을 어떻게 그 공덕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공덕이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자기 자신 또 반성을 해보자고요.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맨날 뭐 수행처 이렇게 간다고 그게 하지 말고 공덕을 체크하라고요. 본인의 공덕을. 계율은 잘 지키는가, 얼마만큼 탁발 보시는 하는가. 일상에서 가장 어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벌레 보고 벌레 죽이는 거. 그게 수행에서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밀어줘요. 지가 알아서. 가만히 못 있게 해요. 저 안 된다 싶으면은 그 공덕이. 그러니까는 부처님, 이거 제가 말한 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죠. 수다원은 7생 안에는 무조건 아란이 된다고 하셨죠. 수행 안 해도 아란이 되는 거예요. 왜? 공덕이 밀어준다니까. 수다원 되고 나서 생각해. 아이고. 전제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바뀐 거예요. 수행한다 하면은 수다원이 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수다원을 하는데 그럼 수다원이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공덕을 그냥 쌓아. 바라미를 쌓으라고. 그러면은 가들이 알아서 수다원 만들어주고 아란까지 밀어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을 가장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탁발 보시를 바로에다가 밥 한 숟갈을 넣어줘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공덕 쌓기 위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지 이렇게 마음 가짐하고 한 사람도 있죠. 근데 알아차리면서 하면 그게 가장 맥시마이즈 된다 그거예요. 그 힘이. 빠르잖아요. 가장 빠르잖아요.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공덕도 쌓아라 그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 2600년 지는 우리 세대는 단지 수행만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깨닫는데 이거 안 된다 그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힘 닦아야 돼. 법문도 듣고 수행차 와서 어디 부서진 곳은 없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라고. 어떤 보살님이 잡초 뽑으러 오시는 분은 잡초 하나가 다 공덕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스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약하지. 스님은 이제 알려주는 것까지만 하고. 이 수행을 제대로 하면 공덕 쌓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게 길이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덕을 쌓으려면 부처님 법안에서 쌓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잘났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교주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또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큰 위세는 없겠지. 근데 열반에서 멀어진다고요.
마라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마라가 이 30대 천을,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계를 주무르는 그 존재 아니에요. 얼마나 공덕이 크면은. 근데 위세가 강하잖아요. 위세가 크다 그거예요. 위세가 크지만 열반은 얻지 못한다 그거예요. 지금도 마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다치진 않았지. 부처님 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대요. 이 부처님 법이 뭐 우리 지금 당장 그러잖아요. 쉐어민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 왔을 때 해야 돼. 압도적인 마라의 우세 세상이죠. 과연 어떤 공덕을 쌓았길래 마라가 됐을까? 영화를, 그러니까 드라마, 제가 과거에도 그 드라마 얘기했죠. 제가 최근에 봤던, 재밌게 봤던 게 고려 거란 전쟁. 예.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말 뭐 최수종, 그러니까 그 배우들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뭐 연기로는 대한민국 탑이라고 이제 손꼽는 연기자들인데 아무리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그러니까 실감나게 한다 해도 연기로밖에 안 보인다 그거예요. 그냥 연기 그냥. 고려거란 전쟁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보든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예. 과거하고는 보는 그 방법이나 이게 달라진다 그거예요. 자꾸 달라져야 돼. 안 달라지면은 지금 사띠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띠가 안 된다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든지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든지 가장 대표적인 게 무게중심이 사띠보다 알아차림보다도 대상 쪽에 가 있다든지 알고는 있어. 알아차림은 있어. 근데 무게중심이 대상 쪽에 넘어가 있어. 뒤로 빼게 하는데. 그리고 한다고 할 때는 하는데 또 일상에 돌아오면 또 계율이 안 지켜져. 사소한 계율도 어기고 있어. 이 알아차림은 저는 이게 공부할수록 신기해요. 신기하다. 보면 볼수록. 예, 공부를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미연님한테 부탁해서 저도 그 뜨려니아 사야도 영문 그 짧게 하는 거를 이메일로 해서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봤거든요. 반고기 신근도 이제 붙여야겠네. 그걸 받았는데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그 문구는 아직 여기 단톡에는 안 올라와 있고 단톡은 또 미연님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사야도 영문 그게 다 와닿지만 너무 좋은 글들로 이제 올려주시는데 하나 딱 이렇게 그래 이게 사띠지라고 또 했던 게 어젠가 오늘 이제 한 것인데 피곤함을 이제 몸이 피곤한데 피곤하고 이제 불편한데 피곤하고 불편함을 알므로써 편안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쉴 수 없는데 쉴 수 없는 그 마음을 알면서 쉴 수 있다는 것. 이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 지금 몸이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으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거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걸로 한번 딱 쏴버리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번 쫙 온 거예요. 그럼 일할 때도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예전 같으면 참 못 견뎌하고 피곤해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줄 알면 이게 너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느끼면서 이거는 마법과 같은. 그러니까는 그 금강경에서도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러죠. 부처님 참 신묘합니다. 피곤한 줄 아는 걸로 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 피곤한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글의 그 부분이 더 깨어날 때도 있어요. 피곤함이. 그 부분이 또 탁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띠 빠져나 띠의 일환이고 뭐그 컨셉이 너무 놀랍긴 했지만 그런 어떤 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때 또 샥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피곤함이 이렇게 가시는 게 아까 그 차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바뀐다라는 것도 차원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은 찰나겠지만은 그것이 계속 점진적으로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 원인을 계속 갖춰가는 거죠.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쫙 다 해야지 이것도 많이 내려놔졌고 그러니까 이거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계속 안쪽으로 향하면서 아는 마음, 아는 쪽만 보면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 사태 놓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계속 잡아야 된다. 이 부분도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또 쫙 살아나고 그래서 이건 공부하는 맛이 제가 볼 땐 끝내준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장 갔다 오고 중간 딱 하는데도 오는데 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기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앉고 수행하다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도 너무 잡아요. 일상에서 그 좌선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할 기회가 많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와산을 길게 하고요. 그러니까 좀 눈을 일찍 뜨니까 와산을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좌선 좀 하고 그 다음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뭐 수시로 잠깐씩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죠. 점심시간 때는 좀 어떻게 길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혹시? 점심시간 때는 경영하러 나가시고. 퇴근하고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좌선하고 그러시기도 하나요, 혹시? 예, 그럴 때도 있고 이제는 사무실과 집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알아차림하기 좋은 곳에서 조금 더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제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집에 생활하는 것하고도 조금 무심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그런 반면 케어할 부분은 좀 케어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이거 아니고 뭐 번뇌 일어나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계속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면서 신심이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거사님도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수행은 하셨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 시험인도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이 하고 소리 들려왔죠? 저 소리 방금. 들리고 보고 하는 거는 뭐 하는데 알고 있는데 저기 뭐 사선생님 쟤를 뭐라고 했더라? 뭐 슴새? 뭐 이름 또 갖다 붙여가지고 그 새소리라고 뭐. 하여튼 새소리는 새소리인데. 네. 숨 그러는 것 같아. 저 소리를 주무실 때 또 방에서도 들릴 거거든요. 뭐 낮에는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그런 새소리들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들려오는 것들 중에서도 새소리들. 막 좌선이 막 땡길 때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리고 난 좌선이 막 땡길 때가 있더라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럴 때 많죠. 아 그래요? 막 그냥 아우
좀 안고 싶다 막. 예, 그럴 때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더. 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젊었을 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죠. 아이고야. 땡기는데 못했죠. 이게 좀 땡기는 것과 수행을 빌어주는 것과 좀 연관관계가 있어서 말씀 주신 것. 그렇죠. 땡길 때는 무조건 해야 돼. 뭐 그게 어떤 다른 의미를 제가 뭐 부여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뭐 경제에 나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니까. 근데 뭔가 좀 흩어져 있는, 제 표현을 하자면 흩어져 있는 공격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뭐 배터리 충전한다고도 여길 때도 있고, 핸드폰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좌선의 중요성을 조금 좌선을 많이 하시라고. 를 조금 이거 뭐 좌선 특별히 좌선에 집중할 필요 없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오히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좌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때는 그런 때가 오면은 좋다. 이전보다 좌선을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형태로는 이게 별 차이가 없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럼 오히려 편안하게 알아차림이 잘 되는 형태로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뭐 누워도 잠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정적으로 했을 때는 와선을 하거나 그다음 전 서서 있는 거는 또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서서 좀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경행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선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순수하게 좌선으로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좌선 굳이 이러면서 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맞춰야 돼요. 너무 경행만 해도 좀. 그 부분에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경영을 좀 많이 하다가 요새는 이제 좌선을 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의자를 하나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앉게 되는 거예요. 앉는 시간도 좀 오래 가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강한 이 느낌이 뭐 더 좋아지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잠이 오는 듯한 그게 좀 많아졌어요. 근데 잠 빠지는 않고 안 오는데도 잠 오는 듯한 그게 되게 지금 시간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로 그게 잊어버렸는데. 올 듯 말 듯 이렇게 하지만은 다시 딱 깨어나. 잠은 안 오고. 근데 저녁에는 이제 푹 떨어지고. 괜찮아요. 그게 꿀잠 자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너무 좌선만 이렇게 막 뒤집다 이렇게 몰입 집중하지 말고 그냥 사티 하는 게 이제 일상에서 사티가 익숙해지면은 좌선 할 때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제가 이제 그게 똑같다라는 것도 있고 조금 이완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약간 강하기나 말기나 조금. 이게 그러니까 전 좀 그렇게 여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행이라든지 법의 조사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된 파이가 있어요. 그 한정된 파이 안에서 그 파이를 이렇게 채워가는 거라고 하면은 좌선을 해서 힘을 얻는 거는 그 파이 전체가 커지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또 이제 채워야 할 공간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깊어지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막 경험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좌선만 해서 좌선만 하면은 파이는 커지는데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갈피를 못 잡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요하기만 해. 예. 그래서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제 파이가 좀 커져야 할 때가 됐으면은 이제 또 좌선해서 그걸 좀 늘려주고 아마 그게 우리 시대에 맞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 때는 뭐 경행 30분 하고 아라한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법문만 듣고 아라한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랬던 시대지만 파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혜가 파이, 이해의 파이. 지혜가 생겨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가 작아. 그러니까 바운드리가 이거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바운드리가 이거라고 치면은 이게 내 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지혜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 그럼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운드리를 넓혀야겠죠.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뭐 바운더리를 넓혀놓고 그 안에를 채운다고 할 때 그걸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제 일상에서 경행도 하고 알아차리면서 계속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눈 뜨고 할 때랑 눈 감고 할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지혜 파이라는 게 사마디하고도 관련이. 아이 그렇게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고. 당연히 좌선하면 사마디는 이제 있는데 뭐. 제 현재 수준으로는 그래. 거기 그러니까 그냥 스님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너무 막 여러분들이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되는 건 또 제가 놔두고 그렇게 하시라고. 스님 그 한 가지만 원포인트 팁으로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뭐 하나가 꽂히면 조금 집중해서 하는데 그걸 내려놓긴 했지만 괜찮아 보이는 단계별로 가면서는 이게 잘 되는 거는 계속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마음적으로 대부분의 현상들이 들어오니까 알아지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건 괜찮아요.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또 우려는 이게 또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나 이게 쫙 들어와서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쫙 들어오는 그 부분, 알아지는 부분, 아는 부분 쪽을 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고 이건 지금 이걸로 조금 더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들리는 거든 뭐 전체적으로 쫙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현재는 요걸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뭐 조금 살짝 쳐주는 거 외에는 요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굳이 몰입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들어오는 쪽으로 좀 모아지면서 들어오는 느낌. 몰입해도 돼요. 집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집중 자체가 왜 나쁜 거야?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아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면 그거 괜찮아요. 이 빤야띠에 집중하면 그거는 이제 딴 길로 가는 거고. 아는 거에 집중하는 거. 다 말했잖아요. 내가 말했죠. 아는 거에 다 보인다고. 눈으로 볼 때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을 줄 알고, 다 가들이 다 알고 해서 만난다고. 그거 알고 하나만 보고 있으면 그걸 하나를 몰입하고 있다가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중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집중하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 아는 거에 집중할 때랑 딱 그 빤야띠를 그 밖으로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다 집중할 때랑은 다르다죠. 그럼 그 이해가 있으면 됐어요. 그 이해가 있으면은 이제 위험하진 않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하면서 떠오르는 거기 그리고 어떤 큰 의미 부여할 것도 없어. 그냥 알고 있는 그 자체로 괜찮아요. 이것도 그냥 놔두고 가다가 다른 변화 과정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정진을 이제
좌선도 해주고 뭐 경영이랑은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좌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니 좌선을 조금 중요성을 좌선을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2시간 한다, 3시간 일은 정해놓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좌선 시간 이렇게 딱. 오늘은 월요일은 아침 8시에 좌선하고 뭐 화요일은 저녁 10시에 좌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과에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좌선 시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습을 스님들도 사산스님 같은 경우는 오후 좌선에 항상 습이 들으셔가지고 2시만 되면 딴 거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점심공양청 이제 나가서 그래서 스님들 빨리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그 시간에 아깝거든. 좌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좀 본인이 이렇게 본인에 맞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하라 그게 해서 정해줄 수는 없고. 일상에서 살면서는 세관에서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정해서 30분씩이라도 좀 적당한 시간으로 딱. 그리고 그죠. 그 시간에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난 8시 반부터는 무조건 시간이 난다. 프리 시간이 난다. 그럼 그 시간에 무조건 뭐 좌선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잡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좌선이 안 된다. 그럼 과감히 다른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옮긴 시간대에 그 시간에는 계속 이제 꾸준히 쭉쭉쭉 이렇게. 그러면 지혜의 파이가 무럭무럭 커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부처님 한 말인데 사마디가 없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온 때가 그나마 좌선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좌선을 좀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사마디로 이렇게 파이가 넓혀지는 부분 하고 그게 있겠구나 그 생각은 들어서. 이렇게 물에 바가지를 이렇게 딱 담아놓은 다음에 쫙 뿌려야 이게 쫙 나가지. 쫄쫄쫄 계속 세면은 그 힘이 없잖아요. 힘을 못 받잖아. 그렇죠. 가속도도 마찬가지니까.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삼매가 없으면 안 된다. 사마디. 물론 일상에서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하는 그런 그 사마디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마디인데 그러니까 자나 수준의 사마디. 예. 그 윗바사나 자나. 그걸 좀 기르면은 더 좋다. 더 좋다.